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 강의 1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2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질문 있죠. 그림은 퇴적암 지대에서 발견된 지질 구조이다. 밝고 어두운 층리가 반복되는 퇴적암의 중간 부분을 밝은색 암석이 가로지르고 있다. 보신 것처럼 밝고 어두운, 밝고 이런 층리가 반복되는 가운데 퇴적암 중간에 밝은색 암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밝은색 암석은 어떻게 퇴적암을 가로질러 부포하게 되었을까? 아마 이렇게 검은색이 퇴적이 되면서 흰색이 퇴적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퇴적암이 만들어진 후, 즉 이렇게 검은색이 쭉 있었는데 액체 상태의 물질이 퇴적암을 쪼개거나 다른 요인으로 쪼개진 틈, 뭐 힘을 받아서도 가능하겠죠. 그 틈을 이 액체 상태가 흘러 들어왔겠죠. 고체가 흘러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액체 상태가 흘러 들어와서 그대로 굳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지질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관위과 포획 첫 번째로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부정압, 세 번째 습곡과 단층, 마지막으로 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입과 포획인데요. 관입은 뭐냐면 뚫고 들어온 것, 포획은 말 그대로 잡힌 거죠. 포획이 된 거죠.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그림이죠. 관입 써 있죠. 관입. 즉, 이 마그마 이렇게 뜨거운 물질, 액체 상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지층을 뚫고 들어온 거죠. 그걸 관입 이렇게 불러주고요. 포획은 뭐냐? 자, 먼저 관입. 지구 내부에 생성된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암석의 틈을 벌리거나 지층 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식은 구조, 이것을 관입 이렇게 불러주고요. 포획은 마그마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깨진, 즉 얘는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성분. 물론 이제 주변은 이렇게 둘러싸고 주변은 변성을 받겠죠. 마그마가 관입하는 경우에서 깨진 기반암의 일부가 마그마 내부로 들어가는 것. 즉 여기는 다 녹았는데 얘는 녹지 않고 여기도 포획이 되겠죠. 포획. 녹지 않고 기존의 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주변부는 변성을 받을 것이다. 열 변성을 받겠죠. 이런 경우 갖다가 포획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정압. 부정압은 상하 지층 사이의 긴 시간 간격으로 두 지층의 관계가 불연속한 경우. 상하 지층을 보게 되면요, 상하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는 관계를 정합 이렇게 불러줘요. 여기 있는 부정합에서 불을 뺀 정합. 그런데 이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거, 연속적으로 쌓이지 못하고 퇴적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처럼 불연속적으로 퇴적된 경우를 부정합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부정합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경사부정합. 여기 ABCD는 지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면 A가 퇴적, 뭐 역전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역전 여부는 이제 뭐 다르게도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역전을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퇴적이 A, B, C, D 순으로 퇴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융기, 습곡이 형성이 되면서 불룩하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풍화 침식을 받았는데 위에 부분, 이제 D층의 일부분이 침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습곡의 위쪽에서는 D층이 사라졌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퇴적이 됐다는 거, 2층이 퇴적이 되는 경우, 이때는 이제 경사부정합 이렇게 불러죠. 말 그대로 경사가 있기 위해선 퇴적이 경사를 따라서 퇴적되긴 힘들죠. 그러면 지표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된 다음에 습곡을 통해서 경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퇴적이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이제 경사부정합 이렇게 부르고요. 다음에 두 번째
평행 부정합. 이제 아까 경사였고 이번엔 평행. 자, 지층이 A, B, C, D 순으로 퇴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융기가 됐어요. 융기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뭐 화산, 뭐 지진 이런 활동들이 있죠, 그렇죠?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우리는 이제 조산 운동 이렇게 불러줘요. 조산 운동. 그에 비해서 이제 천천히 일어나는 그 지각 변동을 조륙 운동 이렇게 불러줘요. 근데 조륙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융기와 침강이 있게 됩니다. 융기와 침강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 압력의 변화겠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누른 힘이 세지면 가라앉게 되죠. 상대적으로. 다음에 위에서 누른 힘이 사라지면 상승할 수 있겠죠. 융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융기된 지형들이 보게 되면 저기 동해안에 많이 나타나죠. 뭐 단구 이런 것들, 해안 단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륙 운동, 융기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융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 속에서는 퇴적이 주로 잘 이루어졌는데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퇴적이 물 속보다는 아무래도 물 밖이 퇴적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이제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퇴적물들이 이동을 하고 하니까 굳어지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풍화 침식은 계속 받아서 깎였어요. 깎이고 난 다음에 다시 침강,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지금 A, B, C, D층 중에서 D층이 사라졌죠. A, B, C만 있으니까 풍화 침식에 의해서. 그다음 물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A, B, C, 원래 D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층이 퇴적이 된 2층이 생긴 거죠. 그럼 C와 E 사이에서는 시간 간격이 존재하겠죠. 왜냐면 물 밖에 올라와서 풍화 침식, 침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이 CD 사이도 이제 부정합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경사가 없죠. 평형 부정합 이렇게 불러주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난정합이 나오는데요. 난정합은 이제 지층이 퇴적이 되고 마그마의 관입 또는 변성이 있게 되면 심성암이 뚫고 관입이 됐죠, 그렇죠? 안에서 굳었어요. 심성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융기를 했어요. 융기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투명하게 점선을 표시한 부분만큼이 어떻게 된 거냐면 풍화 침식으로 날아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완전 나란하게 완전 깎였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물속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침강. 그 다음에 새로 퇴적이 됐어요. 이런 경우엔 이제 퇴적암이 심성암이나 변성암 위에 쌓여 있는 경우를 난정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부정합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 중에 여러분들 교과서 53페이지 보면 기저여감이라고 있거든요. 부정하면 바로 위에 놓인 여감 이렇게 불러주는데 기저여감이 발견된다는 게 이제 부정합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여감이 있으면 부정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평형 부정합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A, B, C, E 있고 요 사이 이제 뭐 요 2층 아래쪽에 C 바로 위에 거기다 이제 뭐 여감을 그려넣기도 하는데 기저여감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층을 보게 됐을 때 기저여감이 발견되면 부정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습곡. 습곡인데요. 습곡은 횡압력,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을 받아서 지층이 휘어진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나란한 지표에 나란한 이러한 지층이었는데 양옆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을 받으면서 지층이 휘어진 구조를 습곡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습곡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 습곡 중앙의 축을, 이 습곡이죠. 중앙의 축을 습곡축 이렇게 불러줍니다. 습곡축, 여기 지금 면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습곡축. 다음에 위로 블록한 부분, 이렇게 위로 블록하죠. 여기를 배사.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부분을 향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습곡은 많은 내용이 없어요. 대사 형사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층이 힘을 받다 보면은 이제 변형이 이루어져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서게 되는데, 이때를 갖다 이제 끊어지면 이때를 이제 단층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단층은 크게 세 가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힘의 방향. 먼저 정단층인데, 정단층은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지층이 끊어졌다. 그 다음에 역단층은 힘이 이제 앞에 습곡처럼 횡압력에서 양쪽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지층이 이렇게 어긋나는, 끊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주역단층 같은 경우는 요 수직적인 높낮이 변화가 아니라 수평적인 변화. 높낮이 변화는 없었지만 이제 두 개가 이제 엇갈린 그런 구조죠. 그래서 주역 이동단층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변화고, 정단층과 역단층은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뭐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게 단층 면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단층 면, 이게 단층 선이 될 거고요. 단층 선. 이 단층 선보다 위에 있는 지층을 상반 이렇게 불러줘요. 단층 선보다 위죠. 이게 상반.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단층의 단층선, 단층면보다 위에 있는 지층을 상반 이렇게 불러주는데,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 횡압력이 작용했다.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정단층, 장력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는 암석의 힘이 가해지거나 또는 온도 변화 등으로 부피 변화가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틈인데요. 앞에서 했었던 현무암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 많이, 제주도에 많이 있죠. 이 주상절리 나오는 요 화산암 있죠. 화산암은 빨리 냉각이 됐고, 냉각이 빠르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액체 상태 마그마가 고체가 되겠죠. 고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제 부피 변화가 생기는 거죠. 부피 변화가 생기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지금 육각 기둥이죠. 육각형인데, 이건 그림이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육각형 맞죠? 육각형의 형태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모여서 육각형이 이제 기둥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육각형 형태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주상절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상암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 잘 보이죠. 우리 학교 뒷산에 보면 불암산인데요. 이 불암산도 과거에 학교에 이제 학교 뒤에 보면 이제 암석이 드러난 부분들 보게 되면 색깔이 어때요? 밝은 색이죠. 화강암이에요. 심성암이죠. 근데 지금 산을 만들고 있죠. 이 심성암이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을까? 과거에는 지금 우리 뒷산도 지하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심성암이었는데 융기를 한 거예요. 위로 점점 상승을 한 거예요. 여기처럼 심성암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내부 압력이, 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작용한 내부 압력이 요 바깥에 있는 지하의 압력과 평형을 이룬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드러났어요. 뭐 풍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했죠. 상승하고 나면 요 암석 자체는 지금 내부에서 외부를 향하는 압력이 있고, 지금 땅속에 있을 때는 와 다르게 이제 밖에 나오면 외부에서 심성암으로 작용한 압력이 훨씬 더 작아지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요 균형이 맞았던, 평형을 이루었던 힘이 여기서 이제 깨져버리니까 암석이 팽창을 하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암석에 힘이 가해지거나 하죠. 그러면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죠. 근데 어떤 식으로 떨어져 나가냐? 이제 껍질 벗겨지듯이 판의 형태로 틈이 발달한 데서 이제 판상절리 이렇게 부르고요. 뭐 이제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이렇게 벗겨진다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뭐 박리작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박리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전리는 판상절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전리는 뭐에서 나타나냐? 부피 변화인데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 힘과 이제 압력이죠. 힘과 온도 변화에 의해서 전리가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다음은 교과서 55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화산암과 심성암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전리를 나타낸 것이다. 화산암의 전리 제주도 있죠. 그다음에 심성암의 전리 북한산 있죠. 이건 뭐 불암산이랑 같이 생각해도 돼요. 두 전리의 특징을 비교를 해주세요.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뭐 화산암의 전리는 뭐 어떤 형태로, 심성암의 전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